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그 탄력은 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동안 재료가 없이 계속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니까 어느 정도 좀 트럼프 트레이딩이 반영이 됐으니까 탄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지속은 되고 있죠.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난 건 아닙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대표적인 모습은 일단은 주식 강세, 고금리, 강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베이스는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서 고금리, 강달러가 나타나고 주식시장 강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사실 주된 재료이고 굳이 생각을 좀 더 해본다면은 이런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약간 실망감이 있다. 이런 생각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할 게 있다면은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있는 그 CPI 발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요. 이 자신감이 베이스가 돼서 좋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 날 CPI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런 점들은 살짝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또 그리고 그 물가지표와 관련된 어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어떤 경계감이나 기대심 이런 거 또 그리고 중국 부양책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세계 증시 자체 무지 엄청나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세계 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만 유달리 소외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 세계 증시의 분위기와는 우린 사실 세계 증시 한국 투자자분들은 세계 증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좋다. 대장이 좋은데 좋다고 그래야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이 너무 이 좋았던 기간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똑같은 재료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일주일 가량을 써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하루 정도 출렁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나타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이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경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트럼프 트레이딩 좋다, 미국 주식 좋다, 비트코인 좋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너무 안심을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조정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필요하겠어요. 미국 주식 같은 거에 한해서요. 어쨌든 근데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 그 S&P나 아니면 나스닥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는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최소한 5에서 7%이 정도는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를 전혀 예단할 수 없는 게 사실 정석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의 목표치를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상승의 목표치를 단기적인 상승의 목표치를 잡아보자면 S&P도 한 2, 3% 이상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나스닥도 한 5에서 7% 정도 더 상승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상승의 목표치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반드시 나스닥이 5에서 7% 동안 계속 오르라는 법이 없고 중간에 조정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거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한국 증시인데 세상에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터져버리는 게 참 굉장히 참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게 약간 추세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이 돼가지고 참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타이밍은 다를 수 있죠, 그죠?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건 어떤 우리의 어떤 투자 철학,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실질적인 투자 타이밍. 그래서 내가 언제 저걸 투자할 거냐?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물론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중기적인 장기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물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증시 같이 폭락하고 있는 거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친구들은
물타기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물타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물타기는 손해를 더 늘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증시는 현금 비중을 매우 높인 상태에서 언제 진입할까, 언제 코스피를 매수할까, 언제 삼성전자를 매수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좀 어떤 보편적이고 좀 안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는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 손해를 길게 누적시키는 거, 버티는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나쁜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자인데 투자자가 나쁜 습관을 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할 건데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식을 물려갖고 계속 있으면은 현금을 안 갖고 있으면은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한국 주식 사실 매력적이긴 하나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오늘 이미 이렇게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이런 얘기는 약간 좀 늦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뭐 손절이나 이런 거에 손절이나 위험 관리에 늦은 타이밍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점들 꼭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습관이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다음번에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뭐 더 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긴 할 건데 한국 주식은 그리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혹은 뭐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막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물려 있다. 상승 추세 중에 물려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지금 접어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추세에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물려 있다라면은 이게 다음에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샀던 그 가격까지 못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하락이 추세적으로 지금 막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버티기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 같은 게 남으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뭐가 아쉬워 갖고 들고 있고 그러면은 더 아쉬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쉬움이라는 감정은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나.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는 분명히 아무리 세계 증시가 뜨끈뜨끈하고 좋다라고 해도 위험 관리가 필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한국 증시가 워낙 좀 중요한 자리라 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좀 평상시와 다르게 좀 한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먼저 했어요. 하여튼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장이 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쌍끌이 매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홍콩 증시는 중국 차입 둔화 부양책 실망이라고 하면서 뭐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홍콩만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중국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그리고 저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마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 좀 삐리합니다. 물론 막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삐리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그 빅테크 종목들 특히 뭐 반도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것이 눈에 띄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좀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관세 부과 등으로 반도체 무역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째 하락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건강에 안 좋은 삼성전자의 한방 펀치를 매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부진했다. 중국 증시, 일본 증시는 좀 올라가는 와중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데 한국은 심각합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이보다 약한 증시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코스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1등 아니면 전 세계 꼴등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꼴찌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타이밍만 맞으면 또 다시 1등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꼴찌입니다. 아직은 꼴찌.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데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어떤 위험 관리, 현금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물타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간단하게 차트 흐름들 좀 점검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유럽 증시가 지금 보시면 일단 급락 출발 예정이네요. 1%대 유럽 증시가 1%대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또 다시 안 좋습니다. 그 유럽 증시가 이렇게 하락 출발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중국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딩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약간 조정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가볍게 좀 이제 경계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빠져봐야 신고가 랠리 중에 빠져봐야 지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죠?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 강하고 그 S&P나 나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아직까지 많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조금 흔들릴지도 모르죠. 그 러셀 지수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흔들리면 기술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러셀 지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 나스닥과 S&P는 어제까지 한 2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했거든요. 힘이 좀 갑자기 축 빠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위주로 좀 빠질지도 모르겠다. 기술주 위주로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내일 또 투매 나올 수도 있다.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그 일본 증시 뭐 하나씩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뭐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를 본다. 라고 하는 게 좀 일본 증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재료를 해먹었는지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미 있는 전환 신호, 하락 전환은 아니죠. 근데 일본 증시도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요렇게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는 거라.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여기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증시 보시자면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얘도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야, 이거 싼 고점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솔솔솔솔솔 있긴 합니다. 그 부양책 실망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막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 뭐 그런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상승 둔화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을 좀 봤고요. 하여튼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달러가 좀 너무 심각해서 아시아 증시에 일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위안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저기 위안화 약세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거겠죠.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런 게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또 그리고 엔화도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약세가 주식시장에 좀 신흥국 증시나 이런 데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정부에서 그 개입해서 지켰던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쯤 되면 안착됐다라고 봐야죠. 그죠? 원달러 환율 레벨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뭐 물론 여기 전고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단 그 정부에서 이 자리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저항이었는데 이걸 넘어갔다라는 거는 조금 좀 결과가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을 안 했으면 그냥 출렁출렁 하면서 저항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어거지로 개입을 해놓으니까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중요한 저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애매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딛고 올라갈 만한 어떤 지지선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금 이 자리가 지지력이 된 거죠. 튼튼한 지지력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 정고점에 도전할 만한 든든한 밑받침을 마련한 거라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개입을 했던 것이 좀 다소 이제 도구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좀 요즘 서운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근데 일단 미국 증시는 워낙 튼튼하니 우리 미국 대장님은 추세가 꺾이기는커녕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려면 최소 몇 달 이상,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주식이 뭐 당장 여기서 당장 여기 주식시장이 꺾이기에는 아직까지 뭐 미국 경제 이런 게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뭐 시장이 뭐 심각하게 뭐 꺾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주식에 조금의 뭐 시간은 뭐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한국 주식이 좀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뭔 생각을 했다 잠깐 무슨 머릿속에 잠깐 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좀 잠깐 꼬였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한국 주식이 지금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인데 이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가 크게 지금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는 지금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코스피가 이게 막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 이제 좀 전에 미국 증시한테는 아직까지 뭐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지난번처럼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꾸 반등 올라와 갖고 이거는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더럽게 좀 진행될 가능성도 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 자체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고 한국 증시는 지 혼자 또 먼저 빠지면은 또 나중에 또 단기 낙폭 과대라고 해서 또 애매하게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사람 피곤해지는 지금 이제 한국 증시는 좀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빨리빨리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결과적으로 그 7월 달 폭락한 거를 회복을 못한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까지도 코스피가 회복을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일단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가 맛이 좀 많이 가버렸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계속해서 폭락을 하느냐? 그걸 또 기대하기는 또 아직까지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 뭐 S&P와 나스닥이 아직까지 뭐 상승의 목표치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게 좀 굉장히 좀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이래저래 뭐 샀다 팔았다밖에 할 수 없는 좀 그런 깝깝한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좀 포지션을 밀고 가기에는 정말 부담되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근데 분명히 좀 이제 매력이 넘치는 자리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중요한 추세선들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맛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걱정을 좀 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뭐 물론 당장 며칠 내로 빨리 회복하면 괜찮은데 며칠 내로 회복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뭐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타기 제가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기왕에 물타기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물타기 하실 분들은 어쨌든 뭐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는 건데 어쨌든 물타기는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뭐 내가 이번에 난 뭐 올해까지만 주식하고 안 할란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제 물타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현금 들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직 바닥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사실 금요일날 말씀도 드렸고요. 금요일날 영상에서 이 자리가 사실 가장 중요했습니다. 5분봉 보고 계시고요. 금요일날 오전 11시, 12시 여기서 이제 얘가 코스피가 상승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금요일날 11시, 12시가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올랐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더니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세계 증시 그렇게 강한데 한국은 이제 급락, 폭락 추세적으로 지금 이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돼 버렸습니다. 다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너무 강해서 솔직히 한국 증시가 뭐 당장 뭐 지지력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대폭락이 될까?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좀 많이 갖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솔직히 좀 하방으로 들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느낌이 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현금 비중 많이 들고 가시고 어디서 주식을 살까를 고민하는 게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지금 주식을 사시면 안 될 것 같다. 미국 증시 만약 오늘 밤에 찔끔 조정이라도 나오면은 한국 증시는 이제 내일 또 투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빠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바닥 안 나왔으니까 투매 나오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아침에 그저 시작부터 제가 영상 녹화하는 시작부터 풋옵션들이 전일 고점을 넘어서 출발했어요. 이러면 사실 그냥 오늘 그런 풋옵션 랠리 뭐 가능성이 좀 있는 날이라 갖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오전 중에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코스닥도 찔찔찔찔찔 하락이 뭐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바닥이 안 나왔다.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는데 바닥 안 나왔으니까 함부로 뭐 매수 생각하지는 말자. 아직까지는요. 타이밍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세선을 아무리 찾아도 이제 뭐 그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뭐 2008년 뭐 이런 데부터 찾아봐도 이제 웬만한 상승 추세선은 다 깨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뭐 딱히 지지력 이런 걸 찾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큰 쌍고점, 그죠?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갖고 1, 2, 3, 4년간 쌍고점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적인 하락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예전에는 정말 더럽게 움직였잖아요. 하루에 100원 움직이면 경사났죠, 그죠?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작으니까. 근데 요즘은 하루에 3% 5% 움직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비로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정도 변동성이면 저는 제법 괜찮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삼성전자 이렇게 변동성 커지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짭짤하게 좀 들어와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미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매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변동성이 커졌다 보니까 또 그리고 단기간에 워낙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이 기술적인 반등도 상당히 크게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와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올바른 투자 습관은 아닌 거죠. 이런 건 그냥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가 생겼다라는 그냥 이제 그런 투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런 기회는 분명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투매까지 지금 나와버렸는데 지난번 전저점 붕괴시키면서 전저점이 언제였죠? 이날 10월 28일 10월 말에 만들어 놓은 저점 깨면서 약간 이제 투매 같은 게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변동성 커졌으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잘만 하면은 뭐 진짜 뭐 삼성전자로도 뭐 10% 20% 단위의 그런 수익률도 충분히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뭐 트레이딩의 하나의 또 대안이 뭐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삼성전자로도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만 어쨌든 바닥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 증시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좀 추세적으로 좀 맛이 가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큰일 났죠, 그죠? 한국 증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쨌든 아직까지 강해서 뭐 어디서 뭐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 하여튼 강하다. 조정 나오면 뭐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어떤 뭐 그러한 뭐 상승 목표치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열려 있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봤고요. 채권도 분명히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지 않아서 경계하셔야 되겠죠. 참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들 박살나고 있고 구리 박살나네요. 그죠? 구리 박살나고 국제유가 박살나고 골드까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